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거. 더 라커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에 갇혀서 본격적인 편파 방송을 하는 라커룸 시간, 목요일 시간이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진보 쪽의 보석 같은 두 분을 만나서 오늘 또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목요 블루 라커룸. 자, 오늘도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양재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랑 하다가 왠지 오늘은 이제 원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좀 방정을 떨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어울리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JYP. 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의 고향 선배.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보다 서울말을 조금 잘 쓰는 남자 박진영입니다. 많이 잘 쓰시네요. 네. 큰 차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많이. 엄청난 차이. 박지훈 변호사는 늘 자기가 서울말 쓴다 그러거든요.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람이에요. 네, 대구입니다, 그죠? 대구입니다. 대구. 저희 아버지도 대구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본격적인 뭐 화면에 보면서 얘기할 텐데 그 라커룸이 나오는 목요일마다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뉴스 도마도 아니고 토마토, 도마도 아닙니다. 토마토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후속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이제 자체 여론조사 기반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총장에게 대선 출마를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련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가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그래서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네. 예, 이 씨가 제보자 이 씨죠. 비서관이고 그리고 10년 가까이 일했다가 아까 내가 봤죠. 나중에 윤석열 김현선 48%, 네네네. 의원실에서 대통령 일을 만들면. 하시는. 네. 이재명 42%. 네.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네.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네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다. 예, 저기서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단어들 몇 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죠?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한 42 정도 나올 거예요. 미리 마치 수치를 예상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그리고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니까 미리 보고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뭘 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중요치 않고요. 중요치 않고 이제 요즘은 정치과 다니면 대학원 다닐 때 조사 분석론이라든가 합리적 선택 이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여론조사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SPSS. SPSS도 하고 미분적분도 합니다. 오차율 계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했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통속적인 용어로 이거 마사지 또는 바이어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죠? 언론에 발표를 한다거나 어디에 선관위에 등록돼서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라는 개인에게 보고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또 여론조사 보정 작업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정이라는 걸 또 다른 용어로 수정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전문가들은 수정을 하더라도 저도 뭐 비전문가입니다만 이제 뭐 언론사 있었을 때 여론조사 기초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중앙일보 출신입니다. 당시 제가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당시에 여론조사 전문 기자로 김행 전 기자. 아유 세상에.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한판 승부 아주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더 이제 제가 지금 공자님 봐서 문서 쓰는 교육이긴 하지만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오류를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건 아니에요. 표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는다거나 아니면 연령층을 잡는다거나 기간을 잡는다거나 문항을 넣고 빼고에 따라서 조금씩은 편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여론조사 업체들은 그런 오류가 없게끔 애를 쓰는 건데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오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유리한 쪽으로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녹취록에 나옵니다. 3천 샘플을 못 채우거든요. 자, 3천 샘플을 못 채우는 게 주로 어디에서 못 채우느냐? 20대 남자를 채우기가 제일 어려워요. 응답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응답률이 낮으니까. 그럼 20대 남자의 인구 비율이 있잖아요. 인구 비율만큼 곱하기를 더해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여론조사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약간 전문적이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예,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에서
진짜 제가 또 꽂혔던 부분은 꽂혔다. 여기서는 그렇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야 해. 이거 이분의 이제 언어 습관일 수도 있죠. 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두 분도 대화할 때 박지용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제3자 다른 사람 거 제3자.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일부러 깎지 않는 한은 일부러. 제가 여기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차라리 뭐 밥 먹고 이런 자리에서는 말을 놓더라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박재홍 그렇죠. 아나운서라고 하죠. 꼬박꼬박. 뭐 박영환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님자는 안 붙이더라도 윤 총장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 언어 습관 자체가 뭔가를 좀 그렇기도 하고 하는 본인이 위에 있다라는 식의 어떤 것을 나름으로 패는 게 아닌가. 약간 심리분석까지 아니 왜냐면 이분이 한국사회 이분이 운영했던 업소가 여러분 아니 미래 한국 연구소입니다. 예. 업소 아니에요. 연구소니까.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예. 그 회사에서도 대표가 아마 지금 비서관 이름으로 된 김영선 의원을 됐다가 또 이 씨가 이사였다. 네. 예. 근데 본인은 등기에는 안 올라 있어요. 하지만 명함에는 회장으로 빠졌답니다. 네. 그렇죠. 이 명 씨가 그걸 보면 본인은 회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재용 앵커님도 발음이 특별히 좋지는 않네요. 이 씨로 들려. 이 씨인데 여기. 알파벳 E입니다. 예, 그죠? E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강모 씨로 합시다. 성이 강모 씨 얘기해도 돼요? 성이 강모 씨, 강모 씨로 하시죠. 잘 헷갈리니까. 강모 씨, 강모 씨. 자, 이 강모 씨가 이제 원래는 이 명태균 씨랑 함께 일을 했던 분이었다가 김영선 의원실로 같이 가서 일을 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의 말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명태균 씨한테 따로 돈을 안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기간 여론조사 비용만으로 3억 7,520만 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대선 후보 캠프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것만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전을 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가시다. 세상에 뭐 다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오선 의원이 그렇게 만만하게 어디 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돈 뺏기듯이 절반씩 삥 뜯긴다라고 하죠. 성태 표현으로. 저 딱 어렸을 때 아픈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락실 앞에서 선배들한테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100원 나올 때마다 10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전설의 쭉방고 이런 느낌인데. 양재 어린이는 그때부터 주짓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M&A. 그것도 돈이 뭐 그냥 얼마를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들으셨잖아요. 1원짜리까지도 딱 맞춰서 절반을 달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명태균 씨랑 좀 아시는 뭐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 강의 부정 안 하시는데. 예, 민간이니까 환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는 명태균 씨 이야기를 지난 총선 때 소문을 들었어요. 하긴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과도 친분 관계가 있고 그쪽에도 뭐 컨설팅 해줬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좀 들었었고요. 들었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왜 해필이면 이 회계 책임자였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이 건너갑니까? 그러가니까 이 선거법 관련돼서는 의심이 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김영선 의원이 그분한테 신설을 줬다. 아니면은 또 뭐 이 어떤 뭐 용역이라는 이런 걸 줬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개인적으로 줘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 안 생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져요. 근데 선거 때 회계 책임자였던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니까 선거 때 혹시나 선거 비용 지출이 오버페이 지출이 돼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정말로 개인적인 거래였더라도 저건 증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빌려준 게 아니라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건 확실하죠. 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다가 이제 그 공천 컷오프되는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명태균 씨의 관계, 요게 또 이제 의혹의 핵심으로 등장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앵커님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방송에 나가면요. 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와의 이상한 관계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고 예. 결국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명태균 씨를 살짝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듭시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용역을 받았다 또는 오다를 받았다 정치적 심부름을 했다 이 사람은 어차피 정치 컨설팅 하는 분이고 여론조사 하는 분인데 해도 돼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누군가 하면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당의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에 있는 분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공직에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인인 사람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결과가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받는 상황 2022년 보궐선거입니다. 예. 2024년은 공천을 못 받는 상황 이번 여기에 총선? 대해서 사전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케 해준다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하. 사실 제가 이제 그 삥 얘기를 왜 했냐면 삥. 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지금 오승훈 의원에게 절반을 꼬박꼬박 받아갈 생각을 했냐. 근데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나온 거죠. 새롭게 나온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이냐.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여론조사라는 거를 꾸준히 작업을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만났고 그래서 대선에 나가라고 이렇게 부추겼다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저는 명태균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몇 살이었겠어요. 엄청 근데 많았겠죠. 명태균이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많이 줬고 자신감도 좋고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명태균이 제공하는 이 뭐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참고를 신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이제는 거꾸로 위치가 바뀌었죠.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시켜줬지만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저렇게 가까이 가서 대통령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상납하는 구조가 돼버렸고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던 게 자료로 나온 거죠. 이 발표도 하기 전에 2020년 재보궐에서 5월 10일 날 발표가 나는데 이미 5월 9일 날 그거 사무실 차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그때는 대표였고 지금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에게 5월 15일인가요? 거기 이준석이 갈 테니까 지원 주세 갈 테니까 준비하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보궐선거 때. 그런 얘기까지 쭉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선거 사무실 김영선 전 의원 창원 사무실 갔을 때 저는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혀요. 창원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실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스피커폰으로 녹음해 놓은 거. 오빠가 전화했지.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막 당선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창원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선거 사무실을 가는데 그 김건희 여사 목소리로 오빠한테 전화했으니까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들어버리면 여기서 오빠라는 것은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 목소리는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뉴스토마토에 이제 보도가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게 그런 도마도 아니고 토마토. 그런 걸 봤으면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다음부터 가불이 뒤바뀐 거죠. 계속해서 이제 거기 끌려간 거죠. 개연성은 김영선 의원 공천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서 부탁해서 줬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천 줬으니까 야 월급 나오는 거 내가 해준 거 아니야 반띵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심지어 거기 전화 가서 일단 이것도 한 사람 아까 강모 비서관 주장입니다만 딸을 평생 책임져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뭐 진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안 그렇겠죠. 근데 무슨 정치판에 이렇게 뒷거래 이런 게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갑니까? 민주당 안 그러는데요. 조금이라도 그런 좀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없어서 저는 뭐 그러면 역대 대선에 여론조사하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보고하고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도 지금 이 모양이야. 너무 건조해 우리. 너무 깨끗해. 과히 깨끗해. 민주당 정말 깨끗합니까? 너무 깨끗해요. 우리 원장님 보세요. 얼마나 소탈하세요. 소탈하고 싶으셔서 소탈한 게 아니에요. 네, 뭐 너무 깨끗해. 알겠습니다. 정말 편파적이네요.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와 또 인연 있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이 등장하는데 오늘 나온 보도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뭐 펌프지까지 아니어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되는 이준석 돌풍에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사실 아니다. 뉴스토마토는 본인에게 사실만 확인했어도 그게 이렇게 보도가 안 됐는데 왜 사실 확인 전화조차 안 했는지 의아스럽다.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의원이요 지금은 화법이나 말할 때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요
살짝 논점을 살짝 비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비법을 구사를 자주 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예. 근데 이것도요. 앵커께서 잘 소개를 했지만 그 이준석 당시 대표로 나와서 움직일 때 기여를 했다 그랬지 예. 출마를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의원의 해명은 어. 나는 이미 그때 당시 출마를 결심하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모 비서관에 따르면 그렇게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서관 주장이 그대로 옮길게요. 준서가 밥 먹고 가라 그러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준서 먹고 하면 왔다. 그럼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종인 당시에 전 비대위원장, 예, 전 비대위원장도 그 저 선거 기간에 그 사람이 많이 도움 줬다라고 확인해 줬잖아요. 예. 그게 더 핵심적인 건데 결심 안 했다. 그리고 이번에 홍매화 2개 심은 것도 새벽에 예. 저는 진짜 왜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왜 새벽에 서울에서 그 하동까지 주르륵 가가지고 삽질하고 있었을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불러서 갔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명태균이 누구길래?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홍매화는 이제 뭐 거기 주지 스님이 예. 이제 뭐 주지와 명태균 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 관계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할 수 없죠. 갑자기 우리 원장이 알면서 말 못하는 저의 속 터지는 속마음. 뭘 알고 계세요? 왜 명태균 씨는 꼭 그 칠불사로 불렀을까? 왜 칠불사 그거 아세요? 왜 그 주지 스님과 같이 홍매화를 심었을까? 난 말 못해.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대신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예, 정치를 깊이 있게 속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여론조사로 보고서를 잘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결심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다. 챗.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만은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고전적으로 정치에서의 진정한 도움은 뭔가 하면요. 돈과 조직입니다. 돈과 조직. 네. 생각보다는 게 너무 당연한 답이어가지고. 당연한 답인데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돈과 조직.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이 여론조사 회사에 당의 용역이라든가 아웃소싱을 준 적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요 후보자들이 돈이 없어서 못해. 공짜로 해줬을 수도 있어.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연성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칠불사의 스님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의 영향력,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지역이 특정 정당의 우세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는 정치적 토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작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갑자기 또 박성태 실장이 생각나요. 박성태 실장이 칠불사의 아이템을 다루면서 칠불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말 못한다.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더 이상이 또 더 있어요? 네. 칠불사의 위치가 호남하고 또 영남하고 섬진강 딱 경계 하동이니까 경계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 또 명태균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대선 때 안철수와의 단일화 국면에도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준석 그 당시 선대위원장 이야기를 합니다. 한판 승부가 어제 이제 그 최준석 선대위원장의 고향은 모르겠지만은 순천 쪽에서 활동하신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순천이 강 건너면은 하동입니다. 맞아요. 저 하동에 그래서 소풍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 하동에 유명한 그 저기 광양 쪽에 유명한 게 매화잖아요, 그렇죠? 매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고. 뭐야? 뭔가 약간 주변에 맴돌면서 핵심은 안 찔러주시네. 못 찔러. 전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하동 쪽에 청공도 하동 쪽이 뭔가 이렇게 사원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청공은 함양인가? 하동이 하동 쪽일 거예요. 하동 그 옆쪽이죠. 옆쪽이고. 근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임진왜란 때 그 동네 외성이 많았는 거 아세요? 그건 알죠. 네. 임진왜란까지 걸리는 거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그 찌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뭐지? 방송 끝나고 말씀해 뭐 주실 수 있어요?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예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다. 칠불사에 관련된 네, 얘기구나. 칠불사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 칠불사가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왜 자꾸 명태균 씨한테만 집착하는데 칠불사에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심은 것은 자꾸 잊어먹는가 라는 의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뭔가 홍매화 왜 미스터리가 홍매화를 되네. 심었을까?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새벽 4시에 끝나가지고 이제 홈야가 있길래 같이 심었다 뭐 이 정도 심으라니까 얘기를 심어라. 예, 심으라니까 심으라니까 심었을 수 있어요. 예. 심으라니까 심을 수 있어요. 그 천하람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주로 삽질은 했지만 초반에 이준석 의원도 조금 몇 번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진상으로는 본인이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이준석 의원도 몇 차례 삽질을 했다라고 천 의원이 잘할 것 확인을 같아요. 잘할 것 해줬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걸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TBC는 요즘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도를 연이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JTBC 소속이었던 우리 박성택 실장은 JTBC가 스모킹건을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스모킹건인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주일간 36차례 걸쳐서 이종호 씨랑 연락을 했다. 이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어제 주포 김모 씨가 쓴 편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또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2021년 9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도피했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올 때입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김 씨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합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합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달린다는 표현은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자 관련 보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윤 쪽은 김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받든 아무런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이거 법률적 이슈니까 양면부터. 일단 그 편지 조금 더 추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편지를 썼을 때가 이종호 전 블랙홀 인베스트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에서 쓴 겁니다. 이종호 전 대표. 예, 이 사람들은 이제 형님이라고 불렀죠. 이종호가 형님이고 회장님은 권오수고 이종호 밑에 이 주포 김모 씨하고 또 민모 이사 그 김건희 엑셀 파일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민모 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이제 공범들인데 지금 이종호 자기들이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출석을 해버리니까 그 민이사한테 형님이 왜 가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은 우린 윤석열을 믿고 윤석열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게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만 빠지면 우리는 징역형을 받든 뭐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받든 신경 안 쓸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이 편지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건 다 명백해졌습니다. 권오수가 있고 주포가 있고 또 이종호가 있고 말씀드린 민모 이사가 또 있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그 수사에서 빠져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연 책임이 있느냐를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권오수하고 김건희는 이전부터 연락도 했었고 저 코바나 콘텐츠에 이렇게 협찬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주가 조작의 선수로 뛰었던 이종호나 김모나 민모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랑 연락이 됐었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JTBC가 계속 보도했던 게 뭐냐면 이종호랑 연락했다는 게 전화통화했다는 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전에 김모 씨 편지에 보면 김 여사 빠지면 우리도 이게 우리만 망한다라는 우리만 달린다는 얘기는 이 김모 씨도 김건희 여사랑 뭐 연락을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랑 같이 활동을 했다는 간접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날 같은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 그 민모 씨 역시도 저 주가 조작 당시는 아닌데 1년 정도 뒤에 다른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문자도 하고 팩스도 했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JTBC 보도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뿐만 아니라 실제 주가 조작의 다른 선수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다. 이게 언론사 용어로 핵심이 야마입니다. 야마다. 예. 자, 그 선수가 연락을 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의 계좌를 빌려줬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 애들인지를 알았을 수도 있다. 요게 핵심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렇죠. 또 그죠? 계좌만 빌려준 것 이상으로 액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핵심이죠.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저는 이 상황을 또 재밌게 보는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왜 저게 이제 터졌을까? 왜 이제야?
JTBC는 저걸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약간 철학적이네요. 아니죠. 홍매화는 왜 우리 칠불산은 왜 갔을까? 자, 요거는 저보다 왜 지금 법조인이시니까 터졌을까? 법조인이시니까 더 잘하실 겁니다. 예. 자, 가을 타시는 것 같아요. 수사 검사가 있고, 수사 검사가 있고, 공판 검사가 있고, 네. 변호인이 있고,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금방 이야기했던 주포와의 이 편지 내용, 그리고 아까 민모 씨와의 내용, 이거는 공판 검사도 모를 거고 재판부도 모를 겁니다. 그죠? 이건 수사 검사 차원이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종호 씨가 서명했던 내용들, 통화를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공판 검사도 알 수 있을 거고, 조서에 나와 있으니까. 변호인도 알 수 있을 거고, 재판부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JTBC 이거는 어디서 터졌을까? 어디서 검찰이죠. 정보가 왔을까? 검찰로 바뀌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 수사하던 검사들이 그 당시에는 압박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는 이 수사 공소장 속에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는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를 좀 보충해서 보충해 설명을 드려야 주세요. 될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좀 법률적이어서 이게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종호는 구속까지 시켰다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종호가 이제 주포잖아요. 예. 이종호 전 블랙인버스 네트워크가. 근데 이종호를 기소한 다음에 이종호의 공소장에는 어차피 이종호라는 사람이 주가조를 하면서 썼던 계좌들은 쭉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김건희 여사 이름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종호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활동했는지 이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조사도 그때는 안 됐어요. 예. 언제부터 조사를 하냐면요. 이종호를 재판에 넘긴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하. 이종호와 관련된 재판 기록에는 김건희 여사를 관련된 조사를 했던 내용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이 안 했다. 예, 검사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늦췄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이종호를 넘기는 과정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관계조차도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뭐 김건희 여사랑은 뭐 계좌만 빌려준 거야? 아니면 뭐 연락처 주고받았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결제가 당시 2021년에 쉽게 됐을까요? 안 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될지 안 될지 불안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나오는 기록들의 상당 부분은 이종호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다음 본격적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다음에 이뤄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기록이 여태까지 묵혀져 있다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항소심도 끝났고 이제 글자 그대로 빼박이 된 다음부터 이제 그때 수사했던 기록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공개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게 쓱쓱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갖고 있다가 많이 하잖아요. 갖고 있다가 정권에 이제 힘 빠지니까 뭐 이게 대놓고 이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갖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서서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의 양심으로는 이것을 불기소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기소 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묵혀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눈치를 지금 봤다? 돌아가는 상황이 아. 이거를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난 뒤에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본인도 살아야 되잖아요. 거의 뭐 영화 더킹이네. 영화 상황은 더킹.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 아니 항상 그 정권 교체기마다 있었던 일인데 특이한 점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터지고 이게 갑자기 슬며시 흘러나와요. 야, 다 같이 나온 시기를 거예요. 보고 있다가 나왔다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자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보다. 뭐 아니 뭐 그렇습니다. 도마도에 나오고 JTBC 나오고 소리에 네네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 터진 거예요. 물꼬가 터졌다. 네네네. 근데 아직 임기가 2년 반이 남았는데. 그건 뭐 알 수 없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하면 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제 10월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지난 총선 선거법 관련 기소가 중지되는 시점 10월 공소시효가 많은 10월 11일 끝난답니다. 그럼 10월 10일 기점으로 이게 이제 특검법 관련 표기를 하는 8명이 국민의힘에서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그 본인의 의원직이 안전해지는 그 시기가 되면 뭔가 자유로워지는 요원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여당 내부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고 본인의 어떤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뭐 10월 10일이라고 할 때 갑자기 10월 7일, 8일 날 갑자기 없던 사건 뭐 후다닥 뒤져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요. 최소한 그 의원들도. 예. 그래서 이미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만들어져 있을 것 같고 돌아서느냐 마느냐는 결국 이제 여러 국민들의 민심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같이 있으면 같이 침몰 하느냐 아니면 지지율 탈출하느냐. 지지율. 네. 야, 저는 양지열 변호사가 민주당 그 전략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갑자기 박지원 변호사랑 있을 때 이런 반응 별로 없었는데. 박지원 변호사는 저기 생각보다 핵심을 못 찔러.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이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한 거지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마지막에 결제 도장 찍어준 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탄핵 절차를 보면요. 재밌는 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해요. 그때까지 정황적인 증거만 나왔지 태블릿 PC 외에 어떤 다른 증거 안 나와요. 그리고 특검은 나중에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3월 10일 날 돼가지고 헌재에서 인용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이야기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야 돼요. 그럼 뭐냐? 국민적인 의혹들을 최대한 증폭시켜가지고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는 그만하게 해야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에 힘이 빠져야지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정조사 들어가자마자 되든 안 되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던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특검도 받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늘 주장을 해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독대 만찬을 계속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사실 독대 문제 테이블에 올리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이 김여사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배 그룹들이 조언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요거는 세네요. 도대체 무슨 처지인 거예요? 아니 뭐 잘못하신 거 있는 건가요? 대통령 선거 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인터뷰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거의 대통령을 만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한테 왜 그 월급의 절반을 삥 뜯기고 상석도 양보하고 꼼짝을 못 합니까?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여기 확대 해석해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아무리 만들었어도 같은 배우자의 관계인데 뭐 그렇게 상하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집에서 그랬더라도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주도권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상황한 게 아니세요? 뭐 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상황한 게지 그거야. 명백한 상황한 게죠. 그거야. 수직적 관계죠 집에서야 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어떤 김 여사 문제 대책을 세우라라고 이제 법조계 선배들이 얘기를 해도 그 자리에 선배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이렇게 집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근데 여기 사설에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미 사실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부터 법조계 선배들로부터 얘기 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법조계 선배들도 이제 검찰을 지냈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했을 때도 그때도 선배들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 되니까 이건 큰 중요한 말 아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이 사설에 꺼낸 이유는 뭐냐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사설을 통해서 재산 확인한 거지 새로운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놀랍지 않다.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도 농담 비슷한 게 조국 대통령도 조국 대통령이 아니지 갑자기 윤석열 이제 조국 장관도 조국 장관. 대통령 사주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기독교 방송임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사주 명리 안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기독교 방송이다. 자, 마지막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10월에 있는데 요게 또 좀 열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열기가 여야 간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여당도 열심히 할 의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에 그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인천과 부산을 찾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조국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또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발언을 한번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매 아닙니까? 받고 5만 원 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라커룸 수준의 금정 국민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맨날 똑같은 사람들 시켜가지고 비교도 못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금정구가 민주당이 맡겼더니 어떻더라 이렇게 비교할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겪어보시면 다르다는 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라고 하는 동네가 과거에 그 국민의힘 그 시장이 8년간 재임하면서 아주 전국에 유명했습니다.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승진할 때는 꼭 돈 필요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유명했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전국의 최고 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대표 발언도 셌네요. 좀 심각한데요. 저거는 경매는 아닙니까? 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유권자들. 호남 유권자들을 비난하는 수준이에요. 저기 제가 봤을 때는 어휘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요. 아직도 저분은 진짜 곰산 것 같아요. 곰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이 물과 고기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에는 플랑크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민들은 다 어쨌든 간에 약간의 자기 지역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거고 예. 우리 지역이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 예산을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 이거는 당연히 갖고 있는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예. 이제 제가 보는 심각한 수준의 발언인 것 같아요. 받고 5만 원 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약간 살짝 망언을 일부러 했어요. 라커룸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편파 방송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는 아까 저도 만약에 여기가 이따가 라디오로 나가는 자리였으면 삥 뜯기니 이런 표현 안 썼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보시는 분들도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 과감하게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경매를 한다는 식으로 유권자를 놓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아니죠. 심각합니다. 받고 아직도 5만 원 더. 아직도 아닌가요? 정치에 관해서 저 정치인의 문제가 예.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대한민국 검사 다 저래?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법조인 앞에 계신데. 아니요, 저는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예. 일단 저는 근데 언론인 출신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뭘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선심성으로 하네요. 우리는 이거 해주겠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줄게요. 우리는 이렇게 해줄게. 서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아니 했던. 그렇게 따지면 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인지 뭐니 민생 발표인지 하면서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다 끌어모으면 기재부에서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생각도 잘 안 하고 있다. 천조 가까이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을 경매에 넘긴 겁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거는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을 경매라고 해버리면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당이 아까 요즘 긴장감이 있는데 사이 괜찮습니까? 우리 민주당 부원장님. 뭐 사이 좋습니다. 네. 우리 부원장님은 그래도 원래 형제간에도 약간의 이 다툼은 있습니다. 약간의 다툼. 네네. 그러다 또 약간의 다툼이 또 다시는 안 보는 형제도 있고 소송전 가는 형제도 그렇지는 있고. 않고요. 뭐 저도 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 조언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둘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당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서 특히 뉴라이트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여론을 만들어야지만이 정권 심판론, 좀 더 나가서는 정권의 조기 종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 선거에 좀 더 관심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 지민비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었고 그리고 뭔가 민주당 그리고 뭔가 앞장서서 싸워주는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기대했던 목소리가 호남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쇄빙선. 그러다 보니까 대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지역에서 벌어지는 선거라고 할지라도 호남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도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떠나서. 거꾸로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건이
이제 원내 이제 의석수 때문에 원내에서 발언권이 적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탄력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섭섭한 게 있죠. 예. 따뜻한 남쪽 나라 곡성이나 저기 영광. 영광에는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는 얼음 안 곳에 열어요? 쇠빙선이 왜 출동합니까? 쇠빙선은 이 뭐라고 합니까? 비유. 괜찮았어, 와, 괜찮았어. 동토의 땅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 수도권에 출동을 하셔야 되는 수도권은 거죠. 얼음이 꽝꽝 얼어요. 예. 그리고 저기 말씀드리자면은 조국혁신당은 단일 주제 정당이에요.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과 검찰 개혁을 위한 단일 주제 정당이지 정당 조직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지역의 풀뿌리 정치까지 민주당과 혁신 경쟁하자 이게 정당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기득권들 그다음에 정치적 후진성 비판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비판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의 시기는 전략적 우선권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네, 곡성 지금 군수선거합니다만 곡성말로 무엇이 중요한데를 무엇이 중요한디? 혁신당은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도 이제 서울시 교육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수의 이제 후보가 이제 단일화됐어요. 원래는 보수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원래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항상 이제 또 진보 쪽 후보가 됐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이번에는 조전혁 후보인가요? 이분으로 이제 됐어요. 단일화를 했다.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감 선거에 네. 가장 교육과 관련돼서 큰 이슈가 의대 정원 문제가 올라와 있죠. 내년에 또 수능도 갑자기 바꾼다라고 하고 그렇죠. AI 교과서도 바꾼다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 대부분 지방선거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여론에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비등비등한 상황이었을 때 이 단일화 여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변수라면 오히려 그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장에 나가느냐가 되겠죠. 얼마나 하느냐. 예, 그거 외에는 사실은 단일화 이슈는 저는 이번에는 물론 영향력은 없죠. 선거에 임하는 분들은 요만한 거 하나도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관심들이 아예 없어요. 뉴스가 오늘도 얼마나 이거 재밌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공천 개입에 주가 조작 터져 나오고 무슨 뭐 명품백은 뭐 이쪽은 기소하라고 이쪽은 불기소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그게 도이치모터스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명품백도 몇 달째 얘기하고 네. 있네요. 근데 가방은 그동안 하나 새로운 사신 거 내용이 있으세요? 나온 거죠. 예. 저요? 예, 없으시죠. 도이치백? 도이치백. 제가 예. 아예 도이치백이라고 부릅니다. 예. 불을 묶어서. 그거 좋네요. 예. 저희는 이제까지 이채 양명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채 양명 공주 이렇게 신인규 변호사가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신인규 변호사 요즘 거의 민주당 쪽으로 말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어쨌든 예. 뭐 워낙 이 정부가 잘 못하니까. 비판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 포인트만 딱 짧게. 최재성 전 의원이 이제 원래는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재보선도 갈 수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좀 흐려지고 있다. 이런 우려. 아니 뭐 그거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은 가야죠. 가야 되는데 두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다가 더 워낙 정권 심판론을 크게 꺼냈던 데가 그걸로 뭐 이익을 봤던 데가 조국혁신당이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거를 바꿀 수는 없죠. 제가 어젯밤에 길 가다가 그 최재성 의원을 만났습니다. 길 가다가 잘 얘기했네. 오랜만에 만나서 엄청 같은 반갑게. 동네 사세요? 아니요, 그냥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 선거가 아닙니다. 그냥 지방자치 풀뿌리 선거를 그냥 뒀어야 돼요. 저는 정권 심판론 선거는 오히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가지고 정권 심판론 선거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셨는데 의대 정원 문제도 결국은 교육의 문제인 거고 뉴라이트 교과서 문제도 그 교육의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중점에 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이 괜히 쇠빙선을 띄우는 바람에 따뜻한 지금 이 갑자기 얼음도 안 얼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입장 한번 저희가 나중에 네네네. 신장식 의원이라든지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방송에 나오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의 빈자리를 다 잘 채워주셨어요. 양재열 변호사님, 박진영 부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